자,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여쭤보세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미안하지만 신뢰도가 10점 하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오히려 좀 더 정중하고 격식을 차리려고 하다가 그 방법이 틀려가지고 신빙성과 권위가 평가절하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막는 것조차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영상에 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5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4가지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사로운 말과 글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권위랑 신빙성이 데미지를 입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여쭤보세요. 이 말을 한 사람 의도 뭐예요? 높임말을 쓰면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걸 좀 더 표현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쭤본다는 건 사실 물어보다의 높임말이고, 그냥 물어보다는 질문하다잖아요. 질문하다의 높임말이 여쭤보다인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여쭤보세요는 누구예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잖아요. 근데 저를 왜 높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쭤보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저를 높여서 질문을 정중하게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주 들립니다. 여쭤보세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편하게 여쭤보세요.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건 틀리지 말자 이겁니다.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맞죠. 질문을 받는 사람 높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저한테 여쭤보세요. 틀렸습니다. 잘 나가다가 삐끗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이 한순간에 나잖아요. 한순간에. 미묘한 감정의 어떤 영역 안에서 결정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저한테 여쭤보세요 대신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질문 주세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어디 계신데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해 듣기로는, 아시는 분을 왜 아시는 분이 있냐 이거예요. 아시다는 알다의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아니라 그 알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시는이잖아요. 아시는 분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중을 말에 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미라는 행위를 하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시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주 들리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틀렸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이거예요. 누구 높이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틀렸다 방법이. 우리 시청자분도 이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쭙다랑 아시는 분은 단순히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라 존중의 대상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 즉 높여야 될 사람과 낮춰야 될 사람은 구분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어법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다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염두하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염두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염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염두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염두라는 말은 생각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한문을 풀어보면 이제 생각의 한 켠에 두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섭외하다, 이게 한자 말과 하다가 붙어서 동사처럼 되는 표현들도 있는데 염두하다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염두에 두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염두한다면 우리가 그때 실수한 내용을 염두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또 고급진 표현을 쓰고 싶은 의도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제대로 써야 된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말 크리티컬하게 지적 수준을 그냥 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셈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지적 수준이 좀 높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고 계속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열정이 큰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이런 별것도 아닌 거를 실수해서 일상에서 타격을 받는 걸 전 너무 싫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명일이랑 이길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좀 없어 보이고 좀 신뢰도가 깎이고 내 권위가 좀 흔들리는 그 정도 실수라고 하면, 명일과 이길을 혼동하면은 어떤 금전적인 손해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상에 어떤 대금 지급일이라든지 어떤 여러 조건에 대해서 시간을 명시하잖아요. 명일은 뭐냐면 내일이에요. 내일, 투마로. 그리고 이길은 뭐냐면 다음 날입니다. The following day. 그래서 오늘의 다음 날은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투마로는 명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협력사랑 이렇게 교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결론이 아직 안 났어. 근데 퇴근 시간이 다 돼서 그쪽 직원분이 퇴근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 오전에 일찍 연락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고 싶은데 조금 고상한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길 오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할 거면 명일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냥 내일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길 배송, 당일 배송, 이길 배송. 당일 배송은 내가 결제한 날 바로 출발한다는 거고 이길 배송은 결제한 다음 날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일의 다음 날이 이길인 거고 이길 배송을 오늘 시키면 명일 배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길은 다음 날이다. 내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가지고 이길이라고 표현하는 실수가 많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특정 일의 다음 날. 계약 체결일 이길로부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일이랑 이길을 구분을 못 해버리면은 그냥 어휘력이 딸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 절대 실수하지 마시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들을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사사로운 일로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너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는 뭐냐면 자, 앞에 것들은 말과 글에서 다 오류가 표시가 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미 다루고 있는 컨텐츠들도 많고 말로 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글로 할 때는 표시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when입니다. when, 오에, 우에. 자, when은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 왠지 빼고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왠지. 오에는 왜인지를 줄인 왠지 말고는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에, when은 웬일이니, 웬걸, 웬만해선 거의 다 웬만해선 다 우에 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는 왜인지를 줄였을 때 그 왠지 말고는 안 쓴다고 보시는 게 실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말로 할 땐 티가 안 나는데 글로 쓰면 바로 들키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어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직장생활도 하고 회사 나와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강의도 했었고 많은 분들 뵈면서 자주 들리는 맞춤법의 오류를 메모 해놨다가 지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그 성장 동력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큰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욕구와 이런 열망이 사사로운 실수 때문에 왜곡되는 게 저는 싫은 거고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뇌과학적 그리고 진화심리학적 그리고 행동경제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인간이 실행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도구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플래너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방법이 있다면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동기부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내적 저항 없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방법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좀 궁금한데 너가 한번 공부해가지고 좀 알려줘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웬만하면 제가 그 댓글 남겨진 그 일로부터 바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착수를 해서 72시간 내에 가장 납득할 만하고 실행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솔루션을 담은 컨텐츠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간의 밀도를 2배로 높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10분짜리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퍼포먼스를 2배, 3배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검증된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화면에도 추가를 해둘 테니까 10분만 집중하시는 걸로 시간이 밀도가 2배가 되는 현상을 한번 겪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목표가 현실이 되기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는 실행유발자 몸자였습니다. 안녕.